내전과 종교 갈등으로 갈 곳을 잃은 중동 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의 현실을 조명해봅니다. 청년 세대 부흥을 위한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8월에 개최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시상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보교회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의 수는 대략 7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중에서도 무슬림 난민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로 무슬림 혐오가 확산하면서 대다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20일은 난민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중동과 아프리카로 전 세계 난민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난민 수가 6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600만 명에 달합니다. 고국을 떠나는 난민들은 공포와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과 타국 생활에서 오는 소외감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선에서 난민을 돕는 구호단체들은 중동 난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난민들은 불법으로 일하거나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으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정의 생계에 대한 부담이 난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의 경우 특히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무슬림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치 모든 무슬림 난민이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편견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사실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정말 그들의 고통을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전문가들은 전쟁, 재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앞으로 세계 난민의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도 난민 유입이 늘어 3년 뒤엔 12만 명이 난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난민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버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취업과 결혼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이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은혜의 장이 마련됩니다. 오는 8월에 열리는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과 회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8월 31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필인이란 주제로 열리는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만남, 비움과 채움, 보내심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됩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와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특히 대회에 앞서 연합찬양팀인 성령한국 300연합콰이어를 비롯해 연합기도회, 순회기도회 등 3개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예배의 부흥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동 대회장을 맡은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와 좌절이 없다며 청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2019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보교회를 모집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발굴하고 한국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의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에 한합니다. 지정기관은 좋은교회상 수상교회 대표와 각 교단 사회봉사 및 선교, 교육 담당자, 기독교 언론기관 대표 및 기자, 기독교 NGO 단체 대표입니다. 후보교회는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기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19일까지입니다. 서류 심사는 9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교회상 수상교회는 10월 5일 최종 확정됩니다.
기훈실은 대형, 중형, 소형, 특수 목회를 구분해 모두 4개 교회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식은 11월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 남자축구팀이 국제축구연맹 UEC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번 대회의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화병이나 대상포진, 통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젊은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10대들의 정신질환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 여성이 자녀 양육에 느끼는 부담이 일본 여성보다 2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내외 빈곤아동과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매그너스 의료재단 손희섭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이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국제축구연맹 UEC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남자축구팀은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 골짜기 세대, 낀 세대라 불렸던 선수들이지만 이번 대회에선 황금 세대란 호칭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과 더불어 정정용 감독의 리더십과 팀워크도 빛났다는 평가입니다. 이른바 인생 대회를 치른 우리 선수들, 이제 U23 대표팀과 A 대표팀 주역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세계적인 선수들로 성장해가길 기대해봅니다. 화병이나 대상포진, 당뇨병, 통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젊은 세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화병의 경우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0대 이하 화병 환자는 최근 5년 새 5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환자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과 결혼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10대들의 경우는 의무적인 정기 상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과 가슴 따뜻한 삶의 현장을 소개하는 굿뉴스입니다. 매그너스 의료재단 손희섭 이사장은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년, 소녀 가장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도우며 든든한 멘토가 돼주고 있는데요. 동남아 국가 빈곤아동에게 옥수수빵을 지급하고 무료 진료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고 싶다는 손 이사장의 바람이 선한 영향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교계단체들에서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기독교인의 혐오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개신교인이 타종교인에 비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명분으로 혐오 표현을 정당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애플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최대 30%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애플은 중국의 생산을 크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대신할 새 생산 공장 후보로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공장 입지로는 인도와 베트남이 최적의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따른 것이지만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결정은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인명을 사살하는 온라인 게임을 한 기록이 나왔지만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 88조 제1항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인명 사살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드러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게임 접속 횟수나 시간을 보면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해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본격적인 대북 식량 지원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예인 마약 파문 등으로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메이저 엔터테인먼트들이 앞다퉈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 엄청난 실적을 보이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공채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에도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부터 신입 및 경력사원 정기 채용을 시작했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가운데 연봉 8위를 기록한 JYP 엔터테인먼트도 23일까지 공개 채용을 합니다. 모집 분야는 경영 지원부터 아티스트 매니저까지 다양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내 최대 대학생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CCC는 한기총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CCC 설립자 고 김중곤 목사가 한기총 설립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앞으로 김중곤 목사의 언급을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CC는 한기총 회원단체에 속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을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이 필묵은 기독교 사립대학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유한 사료입니다. 김구와 이시영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인이 해방을 맞이해 각자 조국 독립의 감회를 필적으로 남겼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결정에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사안의 긴급성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신속하게 이행되어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와 육군대학이 관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육군대학은 매년 1000여 명의 소령 이상 영관급 장교를 교육하는 보수교육기관으로 합동군사대학교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학술 분야와 교류 분야 등 서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